안녕하세요. 간만에 뮤비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뮤비 리뷰를 해드릴 작품은 Fantastic Voyage라고 하는 작품이고, 제작 연도는 1966년이고요. 감독은 리차드 플레이셔, 그리고 그 주연은 스티픈 보이드, 그리고 라켈 웰치, 그리고 도널드 프레젠스, 이 정도고요. 이 영화는 아마 한국 사람에게도 팬테스틱 보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결사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 제목이 일본 제목에서 왔어요. 일본 이 영화의 일본 제목이 뭐냐면은 어, 미쿠로노 캐시생이거든요. 미쿠로노 캐시생. 이게 똑같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마이크로 결사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죠. 미국 제목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상영을 할 때, 이제 그냥 이제 영어 발음 자체 이렇게 똑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라든지 뭐 어떤 게 있냐 브레이브 하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 제목을 그냥 영어 제목대로 이제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어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상영을 하는 케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졸업, 뭐 graduation, Destiny of Man 나오는 거 졸업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나네. 우편 배달부는 배를 두 번 눌린다. 뭐 잭 니콜슨하고 제시카 랭 나온 거. 뭐 이것도 포스트맨 벨 트와이스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어쨌든 한국말로 했지만은 영어 제목을 그대로 이제 번역한 케이스 뭐 그런 게 되는데 어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전혀 영어 제목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한국 제목을 이제 붙이는 경우 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졌죠, 요즘 많이 없어지고 영어 제목 그대로 상영을 한다거나 그것들을 이제 직역을 해가지고 상영을 한다거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좀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은 일본이 일본 제목 이제 그거를 이제 방제라 그러요. 이게 원제 방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본 제목으로 자주 이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고, 그러고 그런 제목이 더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일본 영향을 뭐 받았는지 한국에도 그런 일본 제목을 가져온다든지 일본 제목을 또 미묘하게 한국화 시켜가지고 가져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이 일본 제목이 이제 기상천외하게 만든 게 하나 뭐냐면 이제 황야의 무법자. 이게 어 일본 제목이 이게 뭐냐면은 피스트 오브 달러인가 이제 맞지? 피스트 오브 달러가 첫 번째 작품인가요? 원 달러 모어가 첫 번째 작품인가요? 피스트 오브 달러일 거야 아마. 첫 번째 작품인데, 이게 사실은 이 첫 번째 작품이 이제 트릴러지인데,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의 이제 Man with No Name, 이 트릴러지죠. 스파게티 웨스턴 트릴러지인데 크리스 트위스트 나오는 이게 첫 번째 작품이 사실은 이게 크로자 아키라 감독의 요진보라고 하는 사무라이 영화가 있어요. 사무라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웨스턴화 시켜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피스트 오브 달러인데, 잠깐 봅시다. 피스트 오브 달러 맞을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이 조금
공적으로 제 지금 무비평이 아무래도 공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다소 이제 위키피디아를 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늦나? 봅시다. 정보의 피스트 오브 달러.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피스트 오브 달러, 피스트 풀 오브 달러, 잠깐만요. 피스트 풀 오브 달러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작품 트릴러지, 셀제리안의 트릴러지의 첫 번째 작품인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로사와키라 요진보라고 하는 이제 사무라이 영화를 이제 그 서부에 옮겨서 이제 이렇게 만든 영화거든요. 그 두 번째 작품이 이제 For a Few Dollars More고 이제 세 번째가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세 번째 작품은 또 그 The Weird라고 해서 이제 그 누구야 감독 김지훈 감독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만주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뭐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 그 나쁜 놈 있죠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이게 그 Weird 그거 하나만 바꾼 거잖아요 마지막에 The Ugly를 어쨌든 그 첫 번째 작품 Fistful of Dollar 이게 요즘 걸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상영이 될 때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야노 요진보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사무라이 영화는 요진보인데 이 영화 제목을 일본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고야노 요진보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게 고야노가 뭐냐면 고야가 황야예요. 그러니까 노가 의 이렇게 되는 조사가 되고 요진보는 뭐 이렇게 용심 방 이렇게 이게 요진보가 뭐냐 이렇게 하여간 이 좀 이렇게 위험한 사내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요진보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Fistful of Dollar를 이제 60년대에 이제 상영을 하는데 이제 이게 한국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황야의 무법자 요진보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제 옮기면은 이제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 황야에까지는 이제 일본 제목을 계속 붙였는데 이제 요진보 부분을 이제 무법자. 그러니까 무법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상영할 당시 그 요진보 안 되겠다. 그리고 Fistful of Dollar 이렇게 해봤자 또 이 임팩트가 좀 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일본 제목을 이제 한국화 시켜가지고 황야의 무법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 황야의 무법자라고 하는 게 몰라 우리가 기억에 그런 식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임팩트가 좋거든요. 황야의 결투라든지 황야의 무법자 이렇게 했을 때 피스터블 달러라 그러면 그 한 뭉치의 뭐 달러 지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영어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또 모를까 한 뭉치의 뭐 한 손 뭉치의 뭐 달러 지폐 이렇게 봤자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슨 은행 강도 뭐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황야의 무법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찬방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대로 영어 제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좋은가? 영어 제목을 한국말로 직역을 시키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제 일본 그 영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한국에서도 아예 바꿔버리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임팩트 면이 아니라 성공 어떤 사례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실패는만은 아니거든요. 황야의 무법자. 그래서 석양의 무법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For a Few Dollars More 이건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석양의 무법자잖아요. 석양의 무법자. 이거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유야케노 간망 이렇게 했어요. 유야케가 석양 맞거든요. 그리고 간마는 그 건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석양의 무법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듣기에 임팩트도 있고. A few dollar 뭐 그러면은 달러 좀 더 벌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뭐 우리가 그걸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The Good, The Bad and Ugly 뭐 좋은 놈, 나쁜 놈, 못생긴 놈 이렇게 했을 경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거를 또 이제 속석양의 무법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크 유야케노 간망 이렇게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 조금 최근은 아니죠. 뭐 20년 정도 뭐 돼버렸으니까 다소 또 이 성공적인 이야기가 사랑과 영혼 이것도 고스트잖아요. 고스트. 그러면 이제 그냥 고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고스트가 유령 또 뭐 이렇게 귀신 이거는 왜냐면 한국말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게 많이 이렇게 문화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직역을 하잖아요. 어떤 영어 단어를. 그러면은 이 직역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컨텍스트가 붙는다고요. 고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 의미,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면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내비쳤을 경우 인간이 그러한 현상을 고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스트, 영어에서 고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하얀 뭐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적인 유럽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이렇게 부다가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스트라고 하는 걸 한국적으로 바꿔서 이제 유령이라든지 귀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 그 단어 본연의 의미를 플러스해서 이제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생각에서는 뭐 이렇게 처녀 귀신이라든지 한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역해서 한국말화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해석의 어떤 점핑, 다른 쪽으로 이렇게 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고스트로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은 뭐 생각을 어떻게 좀 해보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보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 그때 뭐 어느 배급사에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배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매치가 되거든요. 그 데미 무어와 이렇게 패트릭 스웨이지가 사랑을 하다가 뭐 죽어서 이렇게 유령이 돼서 나타나고, 그러면 사랑이 있었고 그러고 영혼이 살아나서 이렇게 되면 사랑과 영혼, 그러면은 그냥 성공적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좀 히스토리가 있고요. 어떻게 어떤 그 제목으로 해서 그 상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솔직히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많이 비판을 받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영화를 진짜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거를 그 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또 배급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나라의 정서에 잘 부합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타스틱 보야지 그러면 굉장한 뭐 이렇게 그 환상적인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 결사대 였어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은 그 상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66년 작품이기 때문에 극장 상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 영화가 자주 뭐 주말의 명화라든지 토요일에 뭐 토요 명화라든지 뭐 그런 쪽에 상영이 방영이 됐었고, 그때 그 마이크로 결사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거를 이상하게 그걸 그 신문에 나와서 이게 방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80년대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그 방영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가서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는 뭐 그렇게 깊이 다룰 건 아니고요. 줄거리도 말하자 보면은 그거랑 똑같아. 이너 스페이스라고 90년대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에 그 데니스 퀘이드 주연을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설정으로 해서 영화가 하나, 거의 리메이크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설정이 같대요. 거의 반 리메이크죠. 해서 그 이너 스페이스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이제 두 영화가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돼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타는 어떤 그 우주선은 아니고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수함 비슷한 거 되겠죠. 타의 그 혈액 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과 사람이 그 축소가 된 다음에 마이크로 이렇게 조그맣게 된 다음에 인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뭐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 이너 스페이스라든지 마이크로 결사대나 둘 다. 이제 이너 스페이스는 이제 80년대 후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작품이에요. 이너 스페이스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인가 뭐 정치관가인가 그 습격을 받아, 테러 비슷한 암살자의 습격을 받아서 그 뇌에 그게 그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뇌 그 혈액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그걸 치료를 하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설정은 그 어떻게 보면 기발하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재밌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호기심 같은 거를 자극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체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사람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 과학적인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렇게 요소요소에 그런 설명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다 히모글로빈이라네 뭐 이거는 뭐 또 뭐 혈액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혈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산소를 옮기는 그 의학적인 어떤 그 지식 같은 거를 서로 그 주인공들의 대화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하나의 조금 이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실패한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실패한 이 영화의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를 하면서 실패한 면을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할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몇몇 대원들이 이제 해서 5명인가 6명인가 대원들이 뭐 이렇게 자원을 했는지 뭐 이렇게 위에서 왜냐면 이걸 담당을 하고 하는 게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면 이렇게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명령을 했는지 자원을 했는지 어쨌든 5명의 대원들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광선 같은 거가 뭔가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돼서 이렇게 혈액 속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쭉 이제 한 팔인가 목인가 여기서부터 들어간 다음에 쭉 해서 뇌신경으로 간 다음에 치료하고 들어온다. 이런 미션 사명을 띠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 사람들 가서 이런 그 작업을 벌인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고 이게 그게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하나 뭐냐면 그 5명인가 6명 대원 중에서 이 과학체 암살에 관여한 사람이겠죠. 아마 조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암살에 관여한 사람 그런 사람에 관여한 사람이 한 사람 껴서 이 미션 자체를 이제 실패를 하게끔 하는 어떤 빌리언이 한 명 이제 몰래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위기일발을 겪었다가 이제 그거를 무사히 마치고 결국 이제 채널을 빠져나와서 다 살아서 돌아온다 건데 다는 아니고 이제 빌리언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주도 아니고 이제 뭐 사람 체내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를 실현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공상과학 영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체내 속의 모습을 연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촬영이라든지 세트 촬영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어떤 서브마린 잠수 저항 비슷한 것도 이제 우주선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야. 그리고 그런 거를 정교하게 그러고 좀 사실에 의거해서 과학적 의학적 의거해서 재현하려다가 보니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고 66년이라고 하면 아직 뭐 컴퓨터 그래픽도 없고 이제 특수 촬영 이렇게 스페셜 이펙트 이런 것도 아주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훌륭한 SF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 이게 68년 작품이거든요. 지금 봐도 굉장하단 말이에요. 스페셜 이펙트가 이거 66년 작품이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좀 어렵겠죠.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교하게 신경 써서 만드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체내 모습을. 뭐 그런 거는 이제 좋게 봐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문제점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특수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체내 모습을 잘 재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좋아요. 한 그 정도예요. 이제 좋은 점이. 근데 이제 제가 다소 초반에는 좀 재밌었어요. 초반에 재밌었는데 쭉 가면서 재미가 좀 반감이 됐고, 예, 처음부터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이 영화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 뭐냐면은 이 영화가 조금 타겟 대상을 조금 잘못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도대체 어린 아이들을 위한 SF 영화인지 어른들을 위한 오락 영화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첸의 모습을 설명하거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을 좀 강조를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의 관객들을 이제 이끌려고 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어른인데 어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뭐 이렇게 많지만, 우선 뭐 작게 돼서 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게 황당하니까 영화에서 별별 게 다 있잖아요. 뭐 우주선,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공기가 없는데 소리가 나고 꽝꽝거리고 터지는 소리가 나, 이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말이 안 되는 걸 좀 말이 되는 것처럼 대화 하나 뭐 이런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한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히치코크의 이제 버드, 이게 새를 봤는데, 그거는 예전에 봤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다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 굉장히 나는 히치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거장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한 중후반 정도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다이너라고 그러죠. 미국의 어떤 굉장히 서민들 와서 먹는, 서민들이라기보다는 대중식당이죠. 대중식당. 전통적인 대중식당을 거기서 뭐 베이컨에다가 계란 프라이에다가 뭐 이렇게 햄버거, 뭐 샌드위치, 이렇게 뭐 커피도 팔고, 이렇게 밤에는 조금 이렇게 뭐 술도 좀 팔고, 이걸 다이너라고 하는데, 이제 다이너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좀 대화의 장, 이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좀 미국 문화적으로도 그런 장소고, 사람들이 와서 먹다 보니까 자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에 다이너가 있다 그러면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 그래서 대화의 장이 되고 사교의 장이 되고 소박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제 히치코크의 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인공이랑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왜 새들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토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은, 이 장면이 없으면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영화가 왜 새가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왜 새가 사람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설명한다는 게 말로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적으로 그것을 설명 안 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다이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데 별별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될까, 나도 궁금하다, 나는 못 믿겠다. 결국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다이너에 모인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토론을 벌이는데, 10명이 얘기를 하는 거, 10명이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객들이 지금까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서 관객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던 것. 근데 관객들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떤 관객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관객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관객들은 뭐 그런 거 뭐 어떠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객들도 있고, 대강 그런 종류가 1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10개 정도의 관객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다이너에 모인 사람들을 할당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다 펼쳐요. 그래가지고 막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화에서 설명을 안 했든지 간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관객들처럼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더 이제 트집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맞아,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다 오케이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왜 그럴 수가 없지? 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새가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설명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그 영어 쪽에서는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이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토론을 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궁금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감정이입이 되고, 플러스 해서 관객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다 해결이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난 거기서 난 히치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범작을 만들었다. 이 정도 감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장이라든지 메스터 정도의 그 대열을 끼려면은 예전 스필버그라든지 크로자라든지 뭐 이렇게 스콜세시라든지, 내가 별로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지만 워낙 그 문제작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뭐 큐브릭이라든지 히치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려면은 이 정도 연출력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판타스틱 부야지적으로 봅시다. 난 답답했냐면은 이 스티반 보이드가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군의 어떤 그 군인일 거예요. 군인 내지는 CIA 에이전트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암살 같은 걸 당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가 그 부상을 당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군이 사람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축소를 시켜가지고 뭐 보낸다까지는 좋아요. 축소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 어떤 비밀 어떤 연구소 이런 데를 쫙 들어간 다음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답답했던 게,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놀라질 않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 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야만 해야 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제가 히치콕에서의 다이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나 이제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얼렁뚱땅 넘어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냥 뭐 영화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놀랄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갑시다라는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스티븐 보이드가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런 게 정말 있었냐, 정말 놀랐구나라고 하는 한 몇 분의 대화, 이 정도만 좀 추가가 됐어도 이거는 좀 그렇게 유치하게 안 보였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렇구나, 그래, 한번 내가 작게 돼가지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영화가 돼버린다, 어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 의학, 아까도 좀 초반에 좀 됐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학적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어떤 그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있길래 청소년 영화인가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어른들은 그런 거를 퀘션 마크를 당연히 달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 그럴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경우에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이렇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한 1cm 정도까지 축소를 시켰어요. 그 잠수정을. 그런 다음에 이 잠수정을 어디에 놓냐면은 이렇게 유리관 같은 데 다시 놓은 다음에 유리관을 다시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유리관을 주사기에 연결시킨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은 생각을 잘했구나,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혈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축소를 시켜버릴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치다가 그 압정이라든지 뭐 조그만 물건이 떨어져도 그게 가끔가다 이렇게 못 찾아서 헤맬 때가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혈관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작은 크기로 줄였는데 그거를 밖에 방치해 놓으면 이렇게 바람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1cm 정도까지는 줄이고 보일 정도로, 그리고 이제 유리관에 놓고 밀봉을 한 다음에 유리관과 함께 이렇게 다시 축소를 시켜요. 한 1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딱 유리관이 좀 컸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페트병 정도로 컸어요. 해가지고 다시 그걸 축소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조그맣게 주사기에 연결시킬 정도로 되는 거죠. 그거를 주사기에 직접 딱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잊어버릴 그게 없잖아요. 그 잠수정을. 가장 이제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임무를 마치고 이제 좀 그 나쁜 놈 도널드 프레젠스가 연기한 그 나쁜 놈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원래 계획돼 있었던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을 쓴 게 뭐냐면은 뇌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나오는데 눈을 통해서 나왔는데 눈물을 스포이트로 빨아들인 다음에 이게 나는 말도 안 되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여기서 눈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나는 안 보인다고 보거든요.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크기라면은 눈물을 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안 보이고 그거를 스포이트로 빼가지고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렌즈 같은 건 없다가 조그만 먼지 들어간 눈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먼지가 뭐 혈관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가끔 가다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먼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크기로 작게 됐는데 눈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를 봐서 이제 눈물을 뽑아갖고 이렇게 이거는 좀 말이 안.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인가라고 했는데 보면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 스테판 보이드라고 하면은 뭐 이때 거의 40줄은 된 것 같고 나이가. 그리고 도널드 프레젠스 이 사람도 거의 뭐 30대 넘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 라켈 웰치라고 해서 섹시볼이 나와서 이거 보면은 어른들 눈여겨.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 잠수정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그 타액이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혈관이 밖에서 보이는 빨간색인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작게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적혈구보다 더 작게 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둥둥 떠 있는 걸 보이지 나머지 타액들은 투명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타액 속을 이제 할 때는 이제 똑같이 그 잠수부 비슷하게 꽉 이렇게 껴 입는 어떤 옷, 이렇게 비닐 옷을 입고 얼굴에는 고글 쓰고 이렇게 입에는 그 물고 이 산소통 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잠수하는 거죠. 물 이렇게 수중 이렇게 스큐버 다이빙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에클웰 웰치가 이제 섹스 심볼이거든요. 60년대. 그래서 몸매도 좋고 가슴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잠수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섹스 어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 관객을 위한 유노이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 또 당연한 거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봐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또 어린 청소년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영화도 아니고 어린애들 영화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가 좋고 이제 그 SF 이런 거 특수 촬영 이렇게 특수 효과 이런 거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타겟 대상을 좀 잘못 미묘하게 잡아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린이 영화인가 어른들 위한 영화가 그런 좀 헷갈리는 부분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그 혈관 안으로 딱 들어가서 한 30분 45분 정도까지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계속 어차피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5분을 넘어가면은 계속 똑같아요. 보이는 게 혈관 안 또 그 컨트롤 이제 이 사람들이랑 통신을 하면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더 어느 쪽으로 가야 시간 얼마나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통제실 사람들 혈관안 통제실 사람들 혈관안 뭐 잠수정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장면에 이렇게 확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보여준다 그런 게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한 45분 지나고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자극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도널드 프레젠스가 이제 배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또 우주선 안에 어떤 대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배신하고 이게 또 그 에일리언 원 리들리 스컷에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리들리 스콧의 엘리언 원에서도 이제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스파이 비슷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그 사람이 이제 크게 그 뭐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건 없었지만은 그 스파이 로봇이었죠. 스파이 로봇. 근데 그건 비슷하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한 사람 대원이 결국은 이제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더 재밌게 더 긴박감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초반에 궁금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떤 나쁜 놈이 나와서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재밌는 반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렇게 야, 근데 그럴 수도 있구나. 야, 나 나쁜 놈이었구나 이 사람이. 야, 나쁜 놈이네. 정말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긴박감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좀 그 마이너스 되는 면입니다. 그 이너 스페이스는 워낙 옛날에 비디오로 봤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보고요. 그 느낌만이 남아 있는데 이제 느낌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이너 스페이스 쪽이 좀 더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후대에 더 발전이 된 그 특수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눈여깃거리를 더 좋은 눈여깃거리를 제공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너 스페이스 쪽에 더 긴박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너 스페이스는 마지막에 이제 과연 이 몸 안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였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팬타스틱 보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위기가 그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이제 그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어떤 위기고 재미고 이제 긴장감이거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촉박하는 상황에서 나쁜 놈이 나와서 이 그 미션 자체를 방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그 긴박감을 주는 장면인데 그런 게 이너스페이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너스페이스 쪽이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재밌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팬타스틱 보야지 쪽은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긴박감을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그 평점은 어떻게 한 75점 정도? 75점 정도 주고 싶네요. 그 SF 영화의 그 60년대 하나의 그 좀 돈이 많이 들어간 어떤 고예산의 그 블록버스터 적인 좀 SF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60년대 5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버스터다라고 하면은 그 서사극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매너라든지 뭐 이렇게 쿠어바디스라든지 뭐. 근데 그때 이제 표현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 뭐 부족했던 것인지 뭐 그것이 이유였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 표현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특수 효과 이런 건데 이제 SF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은 아니죠. 한 70년대 정도 와야지 그게 하나의 그 고예산을 들인 그 블록바스터 형의 영화로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SF는 자주 이제 저예산 영화에서 취급되어지는 어떤 항목이었던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팬타스틱 보야지는 이제 60년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고예산 그리고 그 블록바스터급 이제 SF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고예산이고 좀 고급 SF 영화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 있거나 궁금한 사람한테는 이제 추천할 만한 영화고 또 이너 스페이스를 굉장히 재밌게 봤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원형이 된 그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재미있는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The Last Man on Earth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평점을 제가 안 매겼는데 이거는 The Last Man on Earth는 이제 85점 정도 주고 싶네요. 예. 오늘 팬타스틱 보야지는 한 75점 그리고 이제 Last Man on Earth는 이제 85점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제 SF 이제 The Last Man on Earth랑 The Fantastic Voyage 이제 두 개 연속해서 뮤비 리뷰 보여드렸는데 그다음 작품은 이제 인간 드라마예요. 전혀 SF가 아닌 그 수작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 그 잭 니콜슨 나오는 Five Easy Pieces라고 하는 영화, 1970년 작품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뮤비 리뷰를 다음 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